자는 도중 다리에 쥐가 나서 벌떡 일어나신 적 있으신가요? 60세 이후 특히 많이 발생하는 다리 경련,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근육과 혈액순환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작스럽게 다리를 움켜쥔 채 통증에 몸을 뒤틀며 잠에서 깬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일상 속 사소한 움직임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근육이 굳어버리는 경험을 해 보셨나요?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반복될수록 삶은 점점 움츠러들고 마음까지 지쳐버리기 마련입니다. 만약 지금 그 고통의 고리를 끊고 건강한 근육 상태를 되찾고자 결심하셨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께 꼭 맞는 시작점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노년기의 다리 경련을 예방하고 근육을 보다 탄탄하게 유지하며 걷고 움직이는 삶의 자유를 지켜주는 자연이 선물한 3가지 슈퍼푸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일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실질적인 영양 팁들을 통해 경련 없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 영상이 끝날 때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계란입니다. 특히 다리 경련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께 계란은 그저 흔한 식재료가 아닌 놀라운 회복력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음식들이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지만 계란은 당연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고품질 단백질이 고루 들어있는 이 작은 식품은 단순한 영양 보충을 넘어 근육과 신경을 위한 생명력의 아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계란일까요? 어떤 과학적 근거가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을 계란이 회복시킨다는 확신을 가능하게 할까요? 다리 경련의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근육 피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섬유는 자연스럽게 마모되고 반복된 손상으로 인해 찢어지기 쉽습니다. 이 과정이 축적되면 결국 움직임에 통증이 동반되기 시작하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손상된 근육을 복구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 즉 근감소증을 예방하는데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빠지는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다리 경련, 경직 그리고 일상에서의 자율성을 뺏어가는 더 큰 문제의 시작점이 되죠. 그렇기에 계란이 지닌 단백질과 영양소는 단순한 식사 재료가 아닌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슈퍼 푸드로 넘어가기 전에 계란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세요. 매일 아침 한 알의 계란이 여러분의 다리와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줄어드는 근육량과 낮아지는 신체 기능은 단순한 노화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는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그리고 작은 움직임조차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반적인 체력이 약해질수록 다리 경련과 같은 문제는 자주 반복되며 이는 결국 일상 생활의 자율성까지 갉아먹습니다. 이처럼 쇠약해져 가는 몸을 회복시키기 위한 출발점에서 계란은 놀라운 효능을 가진 자연의 선물이자 강력한 회복의 도구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계란은 단백질의 원천 그 자체입니다. 그것도 그냥 단백질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고스란히 함유하고 있는 완전한 단백질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큰 달걀 하나는 약 6지에 달하는 고급 단백질을 품고 있어 손상된 근육 조직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피로를 덜어주며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수축을 도와 근육 본연이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있어 이는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삶의 활력을 되찾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매일의 식단에 계란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노인들은 근육의 지구력과 강도를 강화시키며 한밤중에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경련이나 사소한 동작에 따르는 통증의 빈도와 강도를 뚜렷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의 진정한 가치가 단백질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란 속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또 다른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이 비타민은 단순한 면역 영양소 그 이상으로 칼슘 흡수를 원활히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하며 근육의 수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뼈를 단단히 지탱해 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채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칼슘 대사에 혼란이 생기고 그 여파로 근육은 점차 약해지며 경련과 통증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결핍은 단순한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고통스러운 만성 통증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는 노년층의 비타민 D 결핍과 심각한 다리 경련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햇빛을 충분히 쬐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노인일수록 이 문제는 더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란 노른자는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꾸준히 섭취할 경우 근육과 뼈의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매우 귀중한 비타민 D 공급원이 되어줍니다. 물론 햇빛은 여전히 비타민 D를 얻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지만 외부 활동이 줄어든 노인에게 그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과 같은 식품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로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럼 매일 계란을 먹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 부족을 해결하고 경련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란 한 알에는 약 40 IU의 비타민 D가 들어있으며 일반적으로 노인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800, 1000 IU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계란 외에도 비타민 D 강화 식품이나 보조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계란은 단순한 아침 식탁의 일부가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당신의 몸을 회복시키고 다리 경련 없이 편안한 밤을 되찾게 해주는 조용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당신이 매일 꾸준히 선택할 때 가장 강력해집니다. 비타민 D는 단지 뼈 건강만을 위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이 정교하게 협응하도록 돕는 중요한 동반자이며 특히 나이 들어감에 따라 점점 더 그 존재감이 커집니다. 계란은 비타민 D의 유용한 공급원 중 하나이지만 보다 균형 잡힌 섭취를 위해선 이를 보완해줄 다른 식품들과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유, 요구르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은 비타민 D가 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연어, 고등어, 정어리와 같은 기름진 생선은 자연 그대로의 고농축 비타민 D를 품고 있어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햇빛 노출이 제한되는 지역 혹은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식단 조합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만약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현재의 낮은 경우라면 보충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햇살 아래에 나아가 보세요. 햇빛은 여전히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생성해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니까요. 이처럼 계란과 다양한 전략들을 병행함으로써 노년층은 비타민 D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근육 기능을 건강하게 지탱하고 경련의 빈도와 강도를 확연히 낮출 수 있습니다. 이제 주제를 조금 확장해 다리 경련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신경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계란은 또 한 번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그러나 무척 중요한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 티아민과 비타민 B12는 신경 기능의 유지와 재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1이 부족해지면 신경 신호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육이 자주 경련을 일으키거나 찌릿한 감각 이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일상 기능을 위협하는 신경계 질환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계란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과 비타민 BCD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신경을 둘러싼 절연체인 수초를 튼튼하게 유지시켜주며 신경과 근육 간의 매끄러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노년층뿐 아니라 당뇨병이나 신경병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특히 비타민 B12 결핍은 고령층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음식 속 B12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몸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납니다. 손발이 저릿저릿하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 이유 없는 근육 약화, 잦은 경련 등은 모두 그 결과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메트포르민여 치료인 마이나 위산 억제제와 같은 일반적인 약물 역시 B12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며 식단에서 고기나 동물성 식품을 줄이는 선택 또한 결핍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겹치면서 노년기에 비실이 부족은 어느새 보편적인 건강 리스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B12 결핍이 심화되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사지의 감각 이상, 근육 경련, 전신 쇠약, 신경 손상, 심지어는 빈혈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단한 껍질 속에 담긴 작은 계란 하나는 우리 몸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비타민 D와 B군 영양소는 신체와 신경, 근육을 동시에 돌보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해지는 내면의 방패이자 회복의 씨앗이 되어줍니다.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산소와 영양소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흐름은 점점 더 느려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국 산소의 전달력마저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리 근육은 쉽게 긴장하고 작은 자극에도 경련으로 반응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은 특히 밤이 깊어질수록 악화되며 고요한 잠을 깬 채 뒤척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노화로 인한 근육 산소 공급 저하와 신경 기능 저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며 여기에 대해 계란은 의외로 강력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계란은 단지 영양가 높은 식품을 넘어 노년기의 식습관과 소화 능력까지 고려한 친화적인 슈퍼푸드 튜디입니다. 우선 계란은 소화가 매우 쉬우며 소화기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고령자들에게 부담 없이 흡수될 수 있는 최적의 식품입니다. 가격 면에서도 부담이 적고 조리 방식 또한 다양하여 매기 새로운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유연성도 갖추고 있죠. 더욱이 계란은 붉은 고기처럼 지방 함량이 높은 식재료를 대체하면서도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균형감 있게 포함하고 있어 혈관 건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노인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특히 유제품은 포함하면서도 육류를 피하는 채식주의자들에게 계란은 비타민 B12 보충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계란을 식단에 정기적으로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근육과 신경 사이의 연결을 도와주는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경련을 유발하는 결핍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러운 의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계란을 꾸준히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과거 수십 년간 계란은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오해와 기피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현대 영양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란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며 오히려 건강에 유익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한 노인이라면 일주일에 1억 개의 계란을 섭취하는 것이 전혀 해가 되지 않으며 혈중 수치에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식이성 콜레스테롤은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실제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키는 주된 원인은 포화지방입니다. 계란의 지방 구조는 그러한 유해한 방향성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심장을 보호하고 근육을 보강하는 데 기여하는 좋은 성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미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또는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나 당뇨를 가진 노인이라면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의료 전문가와의 상담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아침 식사에서 베이컨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계란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보다 균형 잡힌 영양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궁금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계란이 노인들의 밤잠을 앗아가는 그 지독한 야간다리 경련을 줄이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그 답은 확실한 예스입니다. 계란은 단백질과 비타민, 특히 B군과 D군의 조합을 통해 근육 회복, 신경 안정, 산소 공급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지원하며 나이든 몸이 겪는 복합적인 원인의 경련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아침 반찬을 넘어 하루의 시작과 끝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계란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야심한 밤 갑작스레 다리에 찾아오는 날카로운 경련, 그 불청객은 종종 근육의 미세한 손상, 전해질의 불균형, 혹은 신경계의 미세한 흔들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세 가지 핵심 원인 모두에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는 식품이 우리 주방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단순한 단백질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육의 회복을 촉진하고 신경을 보호하며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다양한 영양소의 복합체입니다. 계란 속의 고품질 단백질은 하루 동안의 활동으로 피로해진 근육 섬유를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복구시키며 비타민 B12는 신경세포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유지해 신경계가 예민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우며 그 칼슘은 다시 근육의 움직임을 안정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저녁 식사에 계란을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한 식단 조절을 넘어 하룻밤 동안의 근육 회복을 위한 준비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에 계란을 의도적으로 넣는다면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며 경련을 미연에 방지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여기에 물 한 잔 혹은 수분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한다면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는데도 훌륭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이 세 가지 전해질은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지휘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이들에게 계란이 무조건적인 해답은 아닙니다. 신장 질환을 가진 어르신의 경우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의사의 세심한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 노른자는 피하고 달걀 흰자만을 선택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단백질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계란을 단독으로 섭취하기보다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통곡물 혹은 콩류와 함께 조합하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영양학적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수 상황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노인에게 계란은 근육과 신경, 전반적인 신체 회복을 위한 가장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중 하나입니다. 가격 부담 없이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소화가 쉽고 조리법의 폭도 넓어 식단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계란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주일에 7개, 즉 하루에 하나를 기준으로 삼고 이를 강화 유제품 견과류 시아니와 같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네, 이렇게 구성된 식단은 근육의 미세한 회복뿐 아니라 전해질의 균형까지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근육 경련으로부터 자연스럽고 간단하게 벗어나고 싶은 분에게 있어 계란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치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 식사 준비를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끼에 계란 한두 알, 내 몸을 위한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 줄 수 있다면 지금 깨뜨려 넣는 이 계란이 그 시작일지도 몰라. 더 강해진 근육, 더 안정된 신경, 더 조용한 밤. 그 모든 것은 작은 계란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노인의 건강을 향한 여정에서 작고 달콤한 한 걸음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발걸음은 바로 맛있고 부드러운 바나나 한 개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시다는 것은 당신 역시 건강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아래 댓글에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참여는 단순한 흔적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여정을 함께 걷는 동반자의 표시이자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소중한 힘이 되어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 모양 알림까지 켜두신다면 건강을 위한 다음 여정도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정보와 영감을 담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는 커다란 원동력이 됩니다. 안녕,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바나나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겉보기엔 단순한 과일 같지만 바나나는 근육 경련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연의 치료사와도 같습니다. 다리 경련의 원인을 단순히 피로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부터 그 이면에 숨겨진 과학을 함께 들여다보며 바나나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칼륨이라는 미네랄입니다. 칼륨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근육 수축의 리듬을 조율하는 전기 신호의 지휘자이며 우리 몸의 신경계와 근육 사이의 정밀한 대화를 이어주는 매개자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신경 신호가 흐트러지고 근육이 갑작스럽게 경직되거나 통증을 동반한 수축을 일으키는 저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특히 고령자에게 더 자주 나타나며 밤마다 찾아오는 원인 모를 다리 경련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바나나는 칼륨의 천연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에 무려 420mg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하루 권장량 일반적으로 약 3,500mg의 약 12%를 손쉽게 충족시켜 줍니다. 매일 한두 개의 바나나만 섭취해도 복잡한 계산이나 보충제 없이 자연스럽게 근육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셈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나나가 주는 이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칼륨은 근육의 수축을 원활하게 유지해 줄 뿐 아니라 정확한 신경 신호 전달을 돕고 세포 내부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여 탈수로 인한 경련까지도 예방해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 조절 능력도 저하되고 전해질 균형이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바나나와 같은 수분 전해질 복합식품은 그 가치를 더욱 발휘합니다. 또한 바나나는 칼륨 외에도 마그네슘과 비타민 B6을 함께 품고 있어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 피로를 덜어주는 효과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일을 넘어서 복합적인 영양치료의 자연 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바나나는 노년기 몸이 보내는 미세한 경고들, 그 경련, 그 버근함, 그 갑작스러운 통증을 조용히 보듬고 부드럽고 달콤한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친근한 치유의 한 입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의 바나나를 통해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편안하게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말이죠. 바나나 한두 개를 매일 식단에 자연스럽게 더해 보세요. 그렇게 작은 변화 하나로도 반복적으로 찾아오던 근육 경련의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치 밤마다 몰래 찾아와 근육을 조여오던 불청객이 더 이상 키를 잃고 헤매도록 바나나는 그분을 조용히 닫아주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이제 묻고 싶습니다. 만약 체내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현저히 낮아진다면 과연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네, 그리고 그 영향은 왜 그렇게 강력하게 근육 경련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걸까요? 네, 그리고 칼륨은 신경과 근육 사이에서 전기 신호가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통로와도 같습니다. 이 미세한 전기 자극은 몸의 모든 움직임을 조율하며 말 그대로 생명 활동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칼륨이 부족하면 이 통로에 잡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호는 왜곡되고 근육은 과도하게 흥분하며 예기치 못한 수축과 통증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예고 없이 갑자기 다리를 휘감는 고통의 순간이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포는 체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필사적으로 유지하려 애쓰게 되고 이 과정에서 근육의 긴장과 압박이 더 심화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신체 내부에서 보내는 결핍이라는 신호인 셈이죠. 노인들은 특히 이 위험에 더욱 취약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욕은 줄고 식단의 다양성도 감소하며 고혈압 등 만성 질환으로 인해 처방받는 여제 이소성 칼륨 배출을 촉진하는 약물카는 체내 칼륨을 쉽게 소진시킵니다. 여기에 탈수, 과도한 설사, 장 흡수 저하 같은 변수가 겹치면 칼륨 부족은 곧 경련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바나나는 그 고리를 풀어주는 자연의 마법 같은 열쇠입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에 들어있는 약 420mg의 칼륨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12%가량을 채워주며 무리 없이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가장 부드럽고 친숙한 방식으로 몸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런데 바나나의 역할은 단지 칼륨 하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나나는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조용한 조율자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미네랄 마그네슘도 함께 제공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흥분도를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하여 갑작스러운 경련이나 떨림 같은 불쾌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마치 울컥하는 파동을 가라앉혀주는 완충제처럼 몸속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죠. 게다가 마그네슘은 칼륨과 칼슘의 균형을 맞추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미네랄은 함께 근육 수축과 이완의 힘과 타이밍을 조율하며 이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세포 에너지의 핵심 화폐인 ATP 아데노신 3인산의 생성입니다. 이 모든 기능들이 조화롭게 작동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몸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는 약 32mg의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비록 권장량 50세 이상 여성 기준 320mg 남성 사비감에 비해 작은 수치일 수 있으나 지속적인 섭취로 쌓이는 효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마그네슘 흡수력이 저하되거나 음식 제한이 있는 고령자에게 바나나는 무척이나 귀중한 보급 창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잎채소, 견과류, 씨앗유, 통곡물처럼 마그네슘이 풍부한 다른 식품들과 함께 바나나를 조합한다면 우리는 경련을 단순히 없애는 차원을 넘어 몸 전체의 회복, 밸런스를 되찾는 과정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매일 바나나 한 개, 그것은 그저 간식이 아닌 몸의 신호를 듣고 돌보는 가장 부드럽고 달콤한 방식입니다.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갑작스러운 경련을 예방하며 활동 이후 지친 근육이 다시 제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회복의 열쇠, 그 열쇠를 손에 쥘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 한 개로 시작되는 밤의 작은 준비입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다리 경련, 그 고통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잠의 리듬을 깨뜨리고 다음 날의 활력을 갉아먹는 불청객입니다. 이러한 경련은 주로 전해질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특히 칼륨이나 마그네슘 수치가 낮아졌을 때 혹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탈수가 동반될 때 더욱 쉽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바나나는 바로 이 세 가지 근본 원인에 모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놀랍도록 효율적인 자연의 처방입니다. 바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을 풍부하게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내 수분 보충을 도와주는 천연 수분과 탄수화물까지 적절히 갖추고 있어
밤새 근육이 조용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완벽한 조합을 제공합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 바나나 하나를 천천히 섭취해 보세요. 그 속에 담긴 영양소들은 전해질 균형을 회복시키고 뻣뻣하게 굳어가던 근육을 서서히 풀어주며 경련의 강도와 빈도를 눈에 띄게 낮춰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의 당분과 수분은 탈수로 인한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칼륨은 평활근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며 나트륨과의 섬세한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바나나는 단순히 경련을 막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긴장을 자연스럽게 해소시키고 수면의 질 자체를 높여주는 열쇠로 작용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밤, 이제 진정한 휴식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제 바나나 속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보물, 바로 비타민 B6 또는 피리독신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 영양소는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경과 근육 사이를 오가는 이 화학적 메신저가 원활해야만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B6는 또한 몸 안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근육이 더 빠르게 회복되도록 돕고 적혈구 생성에도 관여함으로써 근육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곧 근육이 피로에 덜 민감해지고 활동 이후에도 회복 속도가 향상된다는 의미입니다.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하나에는 약 0.4mg의 비타민 B6가 들어있으며 이는 하루 권장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50세 이상 여성의 경우 권장량은 약 1.5mg, 남성은 1.7mg 정도이기에 바나나는 종종 간과되는 이 영양소의 강력하고 실용적인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비타민 B6가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18년 발표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B6과 결핍된 노인은 근육 경련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요인 때문이 아니라 신경 기능 저하로 인해 근육 제어 신호가 왜곡되거나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신호가 끊기거나 불안정해지면 근육은 마치 길을 잃은 듯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 결과가 바로 통증을 동반한 경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나나는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한 간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육과 신경 수분과 전해질 신호와 회복을 하나의 리듬으로 엮어주는 노년의 밤을 위한 작고 단단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매일 밤 당신의 몸에 바치는 그 한 입의 준비가 내일의 자유로운 걸음과 평온한 밤을 만들어줍니다. 신경 전달이 흐트러지고 세포 간의 균형이 무너질 때 근육은 제멋대로 몸을 움켜쥐기 시작합니다. 뇌의 명령을 받지 않은 채 벌어지는 비자발적인 수축, 그것이 바로 경련입니다. 여기에 염증 수치까지 높아지면 단순한 수축은 더 큰 문제로 번집니다. 통증, 뻣뻣함, 욱신거림, 마치 몸이 제 몸이 아닌 듯한 불편함이 하루의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은 에너지 생산의 저하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며 근육 피로와 경련 위험이 동시에 상승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바나나는 흡수가 빠르고 자연스러운 형태의 비타민 B6를 공급함으로써 신경계와 근육계의 원활한 작동을 돕고 즉각적인 경련 완화는 물론 장기적인 근육 탄력성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신경 신호가 명확해지고 근육은 불필요한 긴장을 덜어내며 몸은 조금씩 본래의 리듬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또한 바나나는 전해질 균형 회복에 있어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은 바나나 속에 고르게 들어있으며 이 두 미네랄은 근육 수축과 이완의 중심에서 조율자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경련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전해질인 칼륨은 나트륨과의 균형을 맞추며 근육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세포의 흥분도를 안정화시키고 피로를 줄이며 수축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나나는 자연히 당분 과당,
포도당 다 자당을 품고 있어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해 줄 수 있으며, 그리고 높은 수분 함량은 몸 안의 탈수를 막는 데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사실 근육 건강에 있어 수분 유지의 중요성은 종종 간과되지만, 이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등 전해질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갈증 감지 기능이 둔화되거나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쉽게 탈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나나는 전해질과 수분을 동시에 보충해주는 이중의 이점을 지닌 식품입니다. 그러나 바나나만으로 모든 수분 손실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나를 섭취하는 동시에 하루 68잔 약 1.52리터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코코넛 워터와 같은 전해질이 풍부한 음료와 함께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노인이 경련을 예방하고 근육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루 몇 개의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일까요? 사람마다 신체 조건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바나나 한 개면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한 칼륨,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 비육의 기본적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경련이 작거나 통증이 강한 경우라면 하루 2개의 바나나, 이는 약 840mg의 칼륨, 64mg의 마그네슘, 그리고 상당량의 비타민 B육을 의미합니다를 섭취함으로써 특히 균형 잡힌 식단과 수분 섭취를 병행할 경우 더 강력한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당뇨병을 가진 노인이라면 조금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바나나의 당분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섭취 시기를 조절하거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곁들이는 방식으로 혈당의 급상승을 완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바나나는 하루의 어느 시점에든 근육을 보호하고 신경을 진정시키며 몸 전체의 균형을 지탱해주는 달콤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한 입의 선택이 하루를 바꾸고 하나의 체험이 밤에 평온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자연의 달콤함을 품은 과일이지만 그 속에 담긴 천연 당분 함량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에 약 14g의 당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과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취 시에는 적절한 조절이 필수적이며,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선 바나나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포도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해바라기 씨나 치아시드 같은 씨앗유 혹은 오트밀, 통곡물 토스트 등과 함께 먹으면 천연단위 체내로 흡수되는 속도를 완화시켜줄 뿐 아니라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조합은 바나나의 영양 효과를 증폭시키고 단순한 간식을 하루의 건강한 연료로 바꿔줍니다. 하지만 바나나가 아무에게나 무조건적인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 특히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이며 손상된 신장은 이 칼륨을 적절히 배출하지 못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 신장 질환자 또는 칼륨 제한이 필요한 이들은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칼륨 배출을 억제하는 혈압약이나 인뇨제를 복용 중인 고령자 역시 고칼륨 혈증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바나나 섭취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혈중 칼륨 수치를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건강한 노인에게 있어 바나나는 손쉽고 저렴하며 소화가 쉽습니다. 쉬운 고효율 저부담의 이상적인 간식입니다. 그리고 껍질만 까면 언제 어디서든 섭취할 수 있으며 영분이 거의 없어 고혈압에도 부담이 없고, 무엇보다 근육 건강에 직결되는 주요 미네랄과 비타민을 자연스럽게 공급해 줍니다.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인들은 매일 바나나 한 개를 간단한 루틴으로 생활 속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사이 혹은 취침 전 가볍게 섭취하면 몸의 회복 리듬을 맞춰주는데 이상적입니다. 여기에 허브티나 미지근한 물 한 컵을 곁들여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고 유제품이나 짙은 녹색 채소로 칼슘을 채우며 견과류, 씨앗 혹은 고등어와 같은 좋은 지방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구성한다면 바나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닌 근육 건강을 위한 하루 한 번의 작은 처방이 됩니다. 만약 경련이 자주 발생하거나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 바나나 섭취량을 하루 2개로 늘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섭취하는 방식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 활동량이 많은 날 혹은 약물 복용으로 전해질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는 이러한 이중 섭취가 더욱 강력한 완화 효과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나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적절한 수분 섭취와 함께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바나나는 경련을 줄이고 근육 기능을 강화하며 노년의 일상에 더 많은 안정과 안락함을 선물하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다음번 간식 시간이 찾아올 때 고민하지 마세요. 바나나를 손에 들고 한 입 베어 물어보세요. 그 한 입은 단순한 달콤함이 아니라 더 강해지고 덜 아픈 더 평온한 내일을 향한 걸음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2번째 흔적을 남겨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그 작은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큰 응원이 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버튼과 종 모양 알림을 눌러주세요. 이 여정 혼자 걷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라면 우리는 더 멀리 더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영감이 깊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근육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려 합니다. 이번에는 바나나나 미네랄 워터처럼 자주 주목받는 식품들에 가려져 대중의 관심에서는 잠시 멀어졌지만 실은 근육 이완과 경련 예방에 있어 탁월한 힘을 지닌 숨은 주인공들, 바로 견과류와 씨알류이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특히 노년기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작은 식물의 결실들은 놀라울 만큼 강력한 자연의 처방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아몬드, 호박씨, 캐시너, 피스타치오, 고두 이 조그만 덩어리들 속에는 마그네슘, 칼륨, 양질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 항염 성분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몸 안에서 서로 조화롭게 작용하며 근육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류를 원활하게 흐르게 하며 전해질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결국 이는 다리 경련 같은 불청객이 밤마다 찾아오는 것을 막아주는 작지만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의 핵심 무기 마그네슘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흥분을 억제하고 안정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노인들은 나이 들며 자연스럽게 마그네슘 섭취량이 줄어들고 위장의 흡수 효율도 저하되며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체내 마그네슘 농도가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 결과 근육이 과민 반응을 보이며 경련이 빈번하고 고통스럽게 나타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마그네슘 하루 권장 섭취량은 50세 이상 여성은 320mg, 남성은 420mg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수치를 채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결핍을 보완하기 위한 식품 선택이 매우 중요해지죠. 그리고 그 정답 중 하나가 견과류와 씨알류입니다. 이들의 마그네슘 함량은 상상보다 풍부합니다. 코박씨 2테이블 스푼에는 무려 168mg의 마그네슘. 이는 하루 필요량의 약 40%는 뒤에 달합니다. 아몬드 한 줌 희생에는 77mg, 캐슈넛 한 줌 약 8개에는 74mg 들어있어
각각 하루 필요량의 약 20%에 해당하죠. 이처럼 매일 손바닥 위에 올릴 수 있는 소량의 견과나 씨앗을 섭취하는 습관만으로도 부족했던 마그네슘 수치는 크게 회복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곧 근육의 이완 유연성 증가, 그리고 격렬의 눈에 띄는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 식품들은 보관이 쉽고 조리 없이 바로 섭취할 수 있으며 간식처럼 즐기기에 부담이 없다는 장점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거나 특별한 준비 없이도 노인의 하루 식단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건강 루틴이 되어줍니다. 노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아침 죽 위에 아몬드를 슬쩍 올려보세요. 점심 샐러드에 호박씨를 가볍게 뿌려보세요. 잠들기 전 캐슈 한 줌을 차와 함께 곁들여 보세요. 이 작은 추가의 힘은 밤마다 찾아오던 고통을 물러나게 하고 더 부드러운 움직임과 더 깊은 휴식을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견과류와 씨앗, 그들은 작지만 당신의 평온한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은 거인들입니다. 일상의 작은 움직임조차 더욱 부드럽고 편안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나나에 함유된 칼륨에 주목하지만 그 이면에서 견과류와 씨앗들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이 필수 전해질을 공급하며 근육 수축과 신경 신호의 조화로운 흐름을 지원하는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칼륨은 단순한 미네랄이 아니라 체내 나트륨의 영향을 상쇄하며 세포 내외의 수분 균형을 맞추는 핵심 조절자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근육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불시에 경련을 일으키곤 하죠. 이런 면에서 견과류와 씨앗류는 그저 간식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피스타치오 한 줌에는 약 290mg의 칼륨이 들어있어 아몬드는 약 200mg, 캐시너스는 160mg의 칼륨을 제공합니다. 이 수치는 바나나 중간 크기 하나에 들어있는 420mg의 칼륨에 필적하거나 충분히 그 효과를 보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거나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노인, 혹은 이뇨제를 복용 중인 고혈압 환자는 칼륨과 마그네슘과 같은 전해질을 더 쉽게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견과류와 씨앗의 마그네슘, 칼륨 이중 펀치가 강력한 보완책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견과와 씨앗은 단백질을 통해 근육 회복을 도우며 건강한 지방으로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여 단순한 회복이 아닌 근육 전체의 재생 환경을 조성합니다. 정원을 가꾸거나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외출 후에 다리 경련을 호소하는 노인이라면 이들 식품은 회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와도 같습니다. 식단 속에서 이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아침 오트밀이나 요거트 위에 한 숟갈의 치아시드나 아마씨, 점심 샐러드에 호두나 피스타치오 한 줌, 취침 전 따뜻한 허브티와 함께 캐슈넛 몇 알.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하루의 끝자락을 더 부드럽게 감싸줄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와 씨앗 속에 포함된 다양한 건강한 지방들은 그 자체로 근육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아몬드와 캐슈너제는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벽을 부드럽게 정화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산소와 영양소가 근육세포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됩니다. 한편 호두와 아마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어 근육 조직에 만성적으로 누적되는 염증을 완화하고 피로를 늦추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근육 문제 중 많은 부분은 혈류 부족으로 인한 산소 결핍과 염증의 누적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내부적 불균형은 결국 야간 다리 경련이나 아침 기상 시의 근육 뻣뻣함으로 표현되곤 하죠. 이러한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닌 몸이 보내는 도움 요청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꾸준히 섭취하는 견과류와 씨앗은 마치 조용히 일하는 내면의 치유자와도 같습니다. 네,
견과류와 씨앗이 염증을 줄여 경련을 막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요? 그 대답은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만성 염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 조직의 회복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수축 반응을 왜곡시켜 통증과 경련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견과류와 씨앗 속에 깃든 천연 항염 물질들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스리며 몸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결국 이들은 그저 작은 간식이 아닙니다. 하루의 틈새를 채워주는 영양의 씨앗, 근육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 회복의 열매, 노년의 밤을 조용히 지켜주는 고요한 동반자. 그 이름은 견과류와 씨앗입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근육이 자주 뻣뻣해지고 사소한 움직임에도 통증이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단순한 노화의 일부가 아니라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근육통이나 관절염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근육의 회복력이 현재 떨어지고 경련의 빈도도 점차 찾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 자연이 선물한 치유의 열쇠가 바로 견과류와 씨앗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컨대 아몬드에 함유된 비타민 E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세포를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근육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아마씨, 호두 등에는 염증을 억제하는 다양한 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고통스러운 통증을 자연스럽게 누그러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견과류와 씨앗이 같은 효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육 건강에 가장 탁월한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선택지를 꼽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박씨는 단연 마그네슘에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단 1온스 약 28g만으로도 무려 168mg의 마그네슘을 제공하며 이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야간에 자주 나타나는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데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아몬드 역시 주목할 만한 식품입니다. 1온스기 기준 마그네슘 77mg, 칼륨 200mg를 포함하며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까지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어 전반적인 신체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피스타치오는 칼륨의 왕이라 불릴 만큼 칼륨 함량이 풍부합니다. 온스당 290mg에 달하는 칼륨을 제공하여 바나나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전해질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캐시너스는 마그네슘 74mg와 함께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건강한 지방이 혼합되어 있어 순환장애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호두는 그 자체로 염증 완화의 명사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이미 염증이 진행된 근육 조직에 진정작용을 더해줍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견과류들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혼합해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몬드, 호박씨, 호두를 함께 섭취한다면 항산화 물질, 미네랄, 이 건강한 지방 등 여러 방면에서 근육을 서포트하는 완벽한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일상에서 적절하게 섭취해야 할 견과류 양은 얼마나 될까요? 견과류는 영양 밀도가 높은 만큼 칼로리 또한 결코 적지 않습니다. 보통 1온스 즉 약 28지은 168, 200kcal에 달하므로 무심코 많이 먹다 보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섭취량은 손바닥 위에 살짝 얹어지는 정도, 즉 하루에 아몬드 20알 정도, 호박씨 즉큰술 혹은 호두 반쪽 1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부담 없는 칼로리로도 근육과 신경계가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으며 경련을 예방하고 근육 통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 섭취의 타이밍 역시 중요합니다. 운동 직후 또는 하루 중 간식으로 활용하면 영양의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고 근육 회복도 원활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신중하고 지혜롭게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양, 올바른 조합,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섭취하는 것. 그것이 곧 통증 없는 일상의 시작입니다. 견과류와 씨앗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섬세합니다. 단순히 간식으로 즐기기엔 그 안에 담긴 에너지가 너무나도 고귀하죠. 하루를 시작하는 식탁 위에 따뜻한 오트밀 한 그릇이나 부드러운 플레인 요거트 위에 소복이 뿌려진 견과류 한 줌.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하루 종일 우리 몸 안에 전해질 균형이 정돈되고 근육의 피로가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특히 심야에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다리 경련. 그 통증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는 이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을 막아주는 든든한 수호자입니다. 한 줌의 호두, 한 숟갈의 호박씨.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노화로 인해 약해진 신경과 근육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죠. 산책 후 또는 가벼운 스트레칭 후 조용히 입안에 넣는 한 줌의 견과류. 그 안에는 운동 후 손실된 전해질을 보충하고 근육 조직이 미세하게 찢어진 자리를 천천히 봉합해주는 천연 재료의 마법이 담겨 있습니다. 몸은 그 마법을 알아보고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법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식단에 조금의 센스를 더한다면, 예를 들어 아마씨, 치아씨, 호박씨 등을 샐러드 위에 흩뿌리거나 스무디 한 잔에 가볍게 섞거나, 그리고 따뜻한 수프에 조심스레 풀어 넣는 것만으로도 노력하지 않아도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이 약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에 이로운 음식이라 해도 그 함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견과류와 씨앗은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무심코 자꾸 손이 가다 보면 어느새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섭취하게 되고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심결에 대접을 들고 우적우적 먹기보단 작은 그릇에 하루 분량을 미리 담아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간혹 가공된 제품 중에는 나트륨이 과하게 들어간 것도 있으니 고소함에 이끌려 소금으로 코팅된 제품을 선택했다.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다 한들 나트륨이 그 이점을 무력화시켜 경련의 위험을 더 높이는 건 아이러니한 일이죠. 따라서 무염, 생견과류 또는 건조로 스틴 제품을 고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견과류나 씨앗에 민감한 체질을 가진 사람이라면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호두, 땅콩 등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대체 식품으로 해바라기 씨나 호박씨 혹은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한 잎채소나 바나나 같은 식품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장이 민감한 분들에게는 이 건강식조차 폭포 팽만감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의 운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섬유질이 풍부한 씨앗은 갑작스럽게 많은 양을 섭취하면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하루 1테이블스푼 소량으로 시작해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면 위와 장이 그 리듬에 점차 익숙해지고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노인의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세 가지 음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란, 바나나, 그리고 견과류와 씨앗.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노화로 인한 신경 약화와 근육 쇠퇴를 막아주는 강력한 생명의 파트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슈퍼푸드들이 어떻게 근육을 강화하고 심경 건강을 지지하며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야간 경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일 그 한 줌의 견과류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당신 몸의 균형을 지키는 조용한 응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았나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실천이란 언제나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 속에서 오늘 배운 그 한 가지를 직접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몸을 위한 첫 번째 다정한 약속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들었다면,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조심스럽게 남겨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이 공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한 변화를 위한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채널에는 앞으로도 삶을 더 단단하게,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한번, 공유 한번, 그리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과 함께 걷는 이 길 위에 더 많은 지혜와 실천이 쌓이길 바라며 당신의 건강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건강하게 따뜻하게 오늘도 힘내세요.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은 단순히 다리 경련만 막는 게 아닙니다. 근육을 살리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진짜 보약입니다. 이제 매일 밤 편안한 숙면, 경련 없는 다리를 원하신다면 오늘 영상 꼭 실천해 보세요.